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성희 대표 변호사 허진영입니다. 두 당사자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모습,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기에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재판이 크게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아시나요? 그중 오늘은 민사소송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누가 옳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그 중에서도 주로 돈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요구하면 비로소 진행되는데요. 소송을 요구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원고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사람이 피고가 되어 법원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장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3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소송은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3세판 하는 것과 같은데요. 1심에서 지더라도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2심에서 지더라도 3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는 최후에 이기는 사람을 진정한 승자로 보기 때문에 1, 2심을 다 지더라도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이긴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1심, 2심, 3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심은 주로 지방법원, 2심은 주로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는데요. 보시면은 법원이 전부 다르죠. 지방법원만 해도 현재 전국에 무려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법원이 널리 많아도 민사소송에서 속장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의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마음대로 관할 법원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심, 2심, 3심은 재판의 성격이 달라서 내가 차례대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여도 모두 같은 쟁점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데요. 재판의 성격을 보면 1심, 2심 재판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때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모두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심이라 하고 3심은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법률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B의 가방을 가져간 경우 사실심은 A가 가방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심은 A가 가방을 가져갔다면 이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변론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법원은 법적인 판단을 위주로 하고 그 아래 하급심 판단은 법적 판단과 더불어 사실적 판단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급심이 1심, 2심 법원에서는 약 한 달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서 원고와 피고가 공개 법정에서 서로 말로 다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정에 출석하여 다투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변론기일은 무한정할 수는 없고 보통 2, 3일 정도 진행한 후 마지막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정하는데 이렇게 변론기일을 마치는 것을 변론종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다투는 날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원고가 말로 한 대 치면 피고가 말로 또 한 대 받아치고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는데 실제로 말로 싸우면은 재판장님께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종이에 주장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이 발달해서 민사소송의 경우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전자로 문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시작되는데 이 과정이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소장을 우편으로 받은 상대방은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로부터 1개월 정도는 지나야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후로부터 1개월마다 변론기일이 추가로 2, 3회 정도 열리면 변론 종결까지 6개월가량 걸립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은 보통 변론 종결 후 1개월 뒤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장 접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대략 7 내지 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재판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 선고까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소인데요. 항소란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보다 높은 법원인 고등법원에 가서 2심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소를 비슷한 용어인 상소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고,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합쳐서
상소라고 일컫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2심이 항소심이 진행되는데요. 사실관계만 주로 문제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낮기 때문에 1심에서 인정된 결론이 누가 봐도 잘못되었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다 할 수 있겠죠.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1심 판결문을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하고자 하시면 1심 판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여유있게 제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변호사 선임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부담되실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고 서면까지 쓰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법률 서비스에 따라 선임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소송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 선임료가 들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당사자들이 소송 절차를 잘 모르거나 법률 지식이 미비할 경우 소송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액 사건,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더 높은 사건을 제외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사끼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요즘은 사실 로스쿨 변호사 수도 많이 늘어나서 변호사 보수도 예전보다는 좀 저렴해진 편이고요. 젊고 의욕이 넘치는 변호사들도 곳곳에서 개업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 조금만 발품을 바르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잘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믿을만한 지인을 통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개가 여의치 않다면 승소 경험이 많고 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만한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나서 직접 사건을 상담받고 나와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주제인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